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니뉴스가 방송됩니다. KT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니뉴스의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10월 첫째 주 주간 인니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여러 사건과 소식들 중에 주목해야 할 뉴스를 시청자께 전달해드리는 위클리 스포트라이트 시간입니다. 지난 1일은 우리나라 국군의 날이었고요. 3일은 개천절이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 대사관은 페어마운트 호텔에서 축하 리셉션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 조태영 대사는 형식을 깨는 파격적인 축사를 해서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날 축하 리셉션에서 담례에 나선 인도네시아 대패대 이르만 구스만 의장은 바뜩을 입고 나와서 인도네시아 바뜩의 날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바뜩은 참 간편한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이기도 하지만은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그 가격대가 그리 싸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10월 1일은 70번째 맞는 판차실라 기념일입니다. 조코위 대통령과 각부 장관들은 자카르타 루방부아에 있는 판차실라 기념탑 광장에서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판차실라는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가 일본 식민지 정부 당시 독립준비위원회에서 주창을 하기 시작했는데 1945년 인도네시아 헌법을 제정하면서 헌법 전문에도 판차실라는 인도네시아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기술을 한 바 있습니다. 애초 판차실라는 다수의 무슬림들과 민족주의자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5개 원칙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판차실라는 인도네시아의 건국 이념인 동시에 국민 철학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판차실라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에서 끌어왔습니다. 여기서 판차라는 것은 다섯을 의미하고요. 실라는 원칙을 의미해서 우리말로 바꾸자면 5개 원칙이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로다 상징 속에 보면은 인도주의, 민주주의, 사회정의, 신에 대한 최고 신앙심 등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카르노가 주창한 판차실라지만은 이처럼 국가 이념으로 발전하게 된 그 이면에는 수하르토 정부의 필요성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하르토가 게띠가블로에스라고 불리는 구 34태 이후에 군부와 이슬람 세력 간 대립에서 교묘하게 견제 세력 이념으로 판차실라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하르토는 모든 국가 조직과 종교 세력을 정부의 통제하에 두고 요리를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하르토에게 이런 정치적 목적이 없었다면은 판차실라는 그냥 사장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수하르토 실각 후의 판차실라 정신은 잠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카르노 정신을 계승하는 투쟁민주당이 집권을 함에 따라서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투쟁민주당 당 총재인 메가와티 수카르노가 있고 그 당이 낳은 조코위 대통령 정부가 있는 한 판차실라 정신은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 다수의 각계 지도자들이 판차실라 정신의 발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게띠가블로에스 백가이 숙청 사건으로 얼룩져졌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1965년 지금부터 50년 전이죠. 정치 군인들이 7명의 최고위급 군인들을 공산당 숙청이라는 명목으로 일시에 처형해 버린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 사건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군부의 쿠데타인지 아니면은 정말 공산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육책을 썼던 것인지 불분명한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피해자 가족들은 게티가블레스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한 미국인 영화 감독이 액트 오브 킬링과 침묵의 시선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통해서 게티가블레스 사건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14년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 등 5관왕을 차지하기도 했는데 2014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개봉되기도 했고요. 한국에도 상륙을 해서 상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경찰의 국회의원 소환 및 조사권 발동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자마자 조코위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장 경찰 수뇌부와 이스타나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뭔가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대한 그런 제한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 직속기관인 경찰이 입법부 소속인 국회의원들을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할지라도 매우 크리티컬한 정치적 행위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부디구나한 부총장이 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이상히 여긴 콤파스 기자는 부디구나한 부총장이 이스타나에서 나오는 모습을 놓치지 않고 사진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위클리 스포트라이트였는데요. 다음 여러 단신들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다이내믹 인이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항공기 한 대가 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비아스타라는 항공사 소속인데요. 슬라웨시 남부지방을 오가는 20인승 경비행기입니다. 이날 이 비행기는 파일럿을 포함해서 승무원 3명과 승객 7명을 태우고 남부 슬라웨시 동북쪽 마삼바라는 데를 이륙해서 마카사르 공항으로 가던 중에 팔로포 인근 상공에서 통신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승객 명단을 보니까 한국인은 타고 있지 않습니다. 팔로포 인근 지역은요, 도라자 고산지대를 끼고 있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추락한 비행기 수색에는 꽤나 애를 먹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로 성지순례를 갔던 순례자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벽에서 사망한 순례자들은 그곳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최초 사망자 수가 4명에 불과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세월호 최초 사망자 보고와 아주 비슷하고 안이한 확인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확인된 인도네시아 사망자 수는 95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확인된 사망자 수도 4컨테이너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메르스 확산 방지 및 치료 대책을 준비하느라 바쁜 것 같습니다. 느닷없이 웬 메르스냐고요? 그것은 조금 있다 이슬람 성지 순례자들이 하지를 마치고 한꺼번에 귀국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귀국할 때 메르스를 동반하고 귀국하게 되면 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인도네시아는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일 먼저 카토스브로또 육군병원이 메르스 격리시설을 갖추고 치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서부 자바주도 7개 병원에 메르스 치료용 격리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 조정을 내년 1월 초까지 유보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리터당 프리미엄 휘발유 가격은요 7,300루피아인데요. 경유는 6,900루피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외국에서 수입해야만 하는 인도네시아로서는 대금 지불에 따른 손실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버릇담이나 국영 석유공사는 적자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국내 유가를 내리면 내렸지 올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조코이 대통령은 기름값 인하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벨에는 가정전력 요금을 10%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 현황이 날로 나빠지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루피아가 15,000루피아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쌀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코이 대통령이 나서서 쌀 수확을 하고 있는 농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재고가 충분하다는 점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산 공장이 아예 문을 닫거나 오다가 부족해서 하는 수 없이 직원들을 퇴직시켜야만 하는 그런 공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전혀 외면하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지난달 초에는 서부자와 지역의 퇴직자 수만 일부 보도됐는데요. 이젠 동부자바까지 퇴직자 수가 많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퇴직자 수가 급증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내서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부자바만 3만 명이 넘게 퇴직을 당했고요. 최근 우리나라 봉제 공장과 같은 노동 집약적 공장들이 최저임금이 저렴한 마젤란카 지역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와 반둥을 오갈 고속철도 건설 공사가 일본을 제치고 드디어 중국 측이 차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개발은행이 총 공사비의 70%에 해당하는 80조 루피아 이상을 인도네시아 정부의 보증 없이 40년간 장기 대여해주는 조건에다가 인도네시아 중국의 양국 국영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하는 것이 이거 낙점을 받는데 아주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신칸센 고속철도의 기술적 우위를 내세웠던 일본은 물먹고 말았습니다. 일본 측은 다른 인도네시아 투자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표현으로 매우 묘한 유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 공사를 시점으로 해서 상당한 대인도네시아 투자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이나믹 인니였습니다. 계속해서 박예지 아나운서의 잘난잘난 인니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잘난잘난은 놀이공원. 들어가려면 표가 필요하겠죠? 매표소로 이동. 네, 저는 자유이용권으로 구매했습니다. 평일은 6만 루피아, 주말은 7만 5천 루피아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세요. 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께 재미난 곳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땅그랑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바로 World of Wonders라는 놀이동산인데요. 정말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다고 하니까요. 얼른 타러 가봐요. Let's go see! 흔히 접하는 대형 놀이동산과는 사뭇 다르지만 평온하고 소박하니 정말 아기자기한데요. World of Wonder sendiri berdiri di tahun 2012 dengan total awal luas wilayahnya adalah 2,7 hektar atau sekarang dengan pertambahan area menjadi 3,7 hektar. Dengan konsep awalnya adalah berupa bangunan sejarah dunia, diantaranya yaitu Sphinx, piramid, menara Pisa, Colosseum, dan lain-lain. Nah, oleh sebab itu, kenapa kita disebut World of Wonder? Karena di sini kita punya replika dari 7 keajaiban dunia. 이곳의 특징은 보로부드르 사원, 콜로세움 등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미니어처로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하여 이곳 이름도 월드 오브 원더스라고 합니다. 비행기 타지 않고도 문화체험할 수 있겠죠. 자, 본격적으로 누비고 다녀볼까 하는 찰나에 제 눈에 들어온 이것은? 네, 이 노란 귀여운 자전거는요, 바로 이바이크라고 하는데요. 전기로 가는 바이크인가 봅니다. 네, 워낙 넓기 때문에 이곳에 걸어 다니기 힘드신 분들은 이거 하나 빌려가지고 슝슝슝 다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그럼 한번 타볼게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와우, 제법 잘 나가는데요.
제가 타본 것은 바로 풍차인데요. 이 풍차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가니까 지도를 보듯이 놀이동산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주라식 균에 타고 있는데요. 물론 천천히 돌아가서 별로 스릴은 없지만요. 와, 아까 밑에랑 비교해서는 정말 다른 세계입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요. 와, 진짜 시원해요. 좋아. 놀이동산에 왔다면 회전목마 빼놓을 수 없겠죠.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회전목마. 이곳의 주 고객은 주로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고난이도 놀이기구들은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스릴 있는 것이 이 열차라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이제 열차 탈 건데요. 무섭냐고요? 아니요, 전혀 무섭지 않은 시시한 열차입니다. 얼른 타고 올게요. 가! 그 다음으로는 360도로 회전이 가능한 하늘 자전거. 운전대를 자유자재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공포영화 보면 등골이 오싹해져서 더위를 식혀준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여름나기 공포체험 해봤는데요. 주의사항은 꼼꼼히 읽어보고 입장! 네, 여러분, 이번에는 귀신의 집에 와 있는데요. 얼마나 무서울지 벌써부터 긴장돼요. 여기 벌써 머리도 잘린 사람도 보이고요. 어떡해, 진짜 무서워. 저 잘할 수 있겠죠? 파이팅! 정말 리얼하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귀신과 해골들 때문에 저 심장마비 걸릴 뻔했어요. 정말 한국 귀신들보다 더 무서운 귀신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제 심장 정말 쫄깃해졌는데요. 그 다음 놀이기구 어떻게 탈지 벌써부터 걱정돼요. 화이팅! 제가 보여드린 것 이외에도 이곳엔 17개의 놀이기구와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은 이곳에서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월드 오브 원더스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네, 오늘 제가 통째로 빌린 것처럼 완전 재밌게 놀았는데요. 여러분도 주말에 꼭 한번 가족들이랑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인도네시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라이프 앤 인포 시간입니다. 콤파스 신문은 이례적으로 자카르타 교통체증 현상을 맘빵라야 퇴근 시간 사진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기도 싫은 듯 그저 사진 한 장으로 할 말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교통체증도 체증이지만 교통신호마저 지키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적신호인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청신호가 들어오기도 전인데 그냥 전진하는 차량도 많습니다. 오토바이는 아주 비아사로 그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가 신호등을 기다릴 때 오토바이가 자동차 사이로 끼어드는 경우는 이미 말릴 수 없는 그런 아주 나쁜 관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로교통 환경이 이러니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운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커피의 나라의 무지개는 오만인가요? 이런 제목으로 아제 가요지방 고산지대 관광상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요하면 커피가 일품입니다. 이곳에서는 유럽 사람들이 선호하는 가요산 아라비카 커피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커피 이외에도 해발 2600m에 펼쳐지는 민물 룻 칼데라호의 아름다운 풍경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흠이 있다면 이곳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너무 먼 것이 흠이죠. 물론 이곳까지 가는 경배기가 아제 공항에서 뜨기는 하지만
육로로 딱갱원 고산도시까지 가려면은 적어도 10시간은 좋게 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10월 첫 주 인니 뉴스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